박정영의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코칭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봄코치와 전 국민 1인 1코치 시대를 꿈꾸는 영코치가 여러분을 코칭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를 항상 조금 좁은데 4인에서 하다가 좀 넓은 데로 왔어요. 네, 저희가 그 약간의 컴플레인을 했더니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넓은 룸을 녹음실을 주셔서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그거 있잖아요. 단칸방에서 살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넓은 집으로 이사 왔을 때 이 기분일까. 네, 근데 어떡하죠? 우리 다시 단칸방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 뭐 상관없습니다만 오늘은 만끽하는 걸로. 네네. 네, 영코치님 요즘에 원래 드라마 되게 좋아하시는 걸 알고 그쵸? 있는데 혹시 요즘에 챙겨보고 계시는 드라마 혹은 관심 있는 드라마 있으세요? 네, 이미 좀 끝난 지 됐는데 한동안 부부의 세계를 열심히 챙겨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화제였죠. 뭐 아주 이렇게 딱딱 챙겨보진 않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 의사생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걸리면 보고 하다가 걸리면 보고 이런 형태로 하지만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요즘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서 마지막 회가 끝나서 너무 아쉽지만 정주행하고 있었거든요. 본방사수하면서.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CIT 스피크 할 때도 제가 카드 뉴스로 슬기로운 의사생활로 리더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그 드라마 보시면서 엄청 공감하시고 그죠? 몰입하시고 맞아요. 부부의 세계도 많은 그 부부들이 특히 여성들이 엄청나게 공감하고 분노하고 맞아요. 분노 자체가 어쨌든 그 여주인공한테 공감했다라는 거잖아요. 저도 지선우한테 드라마 주인공 이름까지 제가 이름 잘 모르는데 저도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볼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의사들이 환자에게 공감해주는 모습에서 너무 감동을 받는다. 저런 의사들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해주는 그 모습에서 사실은 우리가 또 진정성도 되게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고만 있어도 힐링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꼭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정말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죠. 개인적으로도 공감과 관련된 책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또 조직에서도 사실 공감이 되게 중요한 이슈로 화두가 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리더들도 이제는 공감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공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게 요새 많이 하나의 화두로 던져질까? 혹은 많은 분들이 저 어떻게 하면 공감 잘할 수 있어요. 또 코치들한테는 정말 코어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면 고객을 공감할 거냐. 그래서 저한테도 어떻게 하면 고객한테 공감을 잘 할 수 있을까? 고객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게 돼요. 근데 뭐 전문 코치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른 그냥 코치가 아닌 분들한테도 왜 이 공감이 되게 중요한 단어가 됐을까라고 봤을 때 되게 단순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살아졌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그쵸. 어느 먹고 정도는. 사는 문제가 되게 그야말로 그게 우리한테 빅 이슈면 사실은 그 윗단의 어떤 니즈나 욕구 그때 뭐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죠. 입에 풀칠하기 힘든데 공감이 웬 맞아요.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만 하더라도 사실은 물론 어떤 직장에서의 그런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이슈가 요새는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3만 불을 넘어서 이제 언제 4만 불이 되느냐. 국민소득이.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보면은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보면 아랫단의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했을 때 그 다음이 이제 사회적인 욕구. 근데 사회적이라는 욕구라는 게 결국에는 뭐 되게 큰 카테고리지만 그중에 결국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음. 누군가 함께 한다라는 부분에서 관계적인 것들이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 서로의 감정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고요. 조직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요새는 조직에서 예전에는 되게 경쟁을 되게 부추겼다면 네. 이제는 협업 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협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일을 하는 거지만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이 관계를 맺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관계를 맺다 해서 사적인 게 아니라 어쨌거나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같은 네. 시간에 뭔가를 같이 해야 되고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감이라고 하는 왜 상처받는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함께 뭔가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상처를 주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또 공감적인 이 단어가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조직에서 공감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고 안 어울리는 단어 같지만 최근에는 리더들에게도 굉장히 강조되는 영역 중에 하나잖아요. 네, 공감하는 리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요새 밀레니얼 세대들이 거의 어떤 조직은 70%, 80%를 이상이, 차지하고 네. 있어요. 근데 그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잡초처럼 자랐다면 그들은 온실 속에서 케어받으면서.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되게 그랬기 때문에 또 관계적인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되게 서툰 또 세대이기도 해요. 우리는 막 같이 섞여서 뭔가를 막 하면서 자랐다면 그들은 되게 핵가족이었고 또 자녀들도 1명 내지 2명. 근데 거의 또 1명인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 이 관계적인 부분에서 되게 서툰 부분들이 많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리더들이 더 섬세하게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관계적인 이슈에서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게 하나로 이렇게 단어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전에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 조직에서 터부시되거나 팩트만 얘기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공감이라는 건 사실 감정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는 시대적인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정이 조직에서 터부시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감정을 우리가 알아주고 공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되게 그럼 감정적인 거. 그죠? 그래서 되게 폭발하고 막 이러는 쪽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 이퀄 감정적. 누군가가 되게 막 화내고 이런 것과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조직에서는 감정을 표현하면 안 돼. 뭔가 전문적이지 않고 뭔가 감정을 드러내면 지는 것 같고 그쵸. 여러 가지 그런 감정과 감정에 대해서 올바로 표현하는 것과 감정적인 것은 다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영어로 이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건 조직 내에서도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 모션, 행동을 접두사를 아웃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밖으로 하게끔 하는 그 원동력이 이모션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 내에서도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이 감정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섬세해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거친 사람은 살아남기 힘들어. 거칠다기보다는 둔한 사람. 조금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센서를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예민하게, 민감하게 조금 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공감을 어떻게 잘하느냐랑 연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센서가 있나 싶은 사람도 있고 되게 많죠. 아니면 이 센서를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살릴 수 있나. 그래서 공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저희는 이제 코치들도 어떻게 하면 공감을 잘해요? 막 이러면
저 사람이 지금 슬프구나. 슬프면 정말 슬프시군요. 예, 저분이 기쁘구나. 정말 기쁘시군요. 제가 이렇게 입으로. 얘기하면 공감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요. 아니 애들은 이제 요즘에 그렇게 응. 얘기하면 우리 엄마 어디 가서 뭐 배우고 왔다고 군화병 걸렸다고 무슨 병? 군화병 뭐뭐 했구나 아. 따라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스키들을 가르쳐요. 응. 너 슬프구나. 지금 화가 났구나. 뭐 이렇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그 감정을 공유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감정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저 사람이 슬프구나. 네, 저 사람이 화났구나. 이런 부분들에서 인지적으로 이것을 알아차리는 거. 저희는 이걸 이제 인지적 공감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거라도 시작하는 게 필요할 할 수 수도 있으면 있어요. 다행이죠. 그죠? 네, 왜냐하면 지금 특히 우리나라의 50대, 60대, 뭐 40대 중후반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남성으로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남성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중에 뭐 몇 가지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어떤 감정을 느끼는 나의 센서가 사실은 되게 무뎌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시 살리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인지적으로라도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너무 그쪽으로만 발달이 되면 인지적인 공감으로만 발달이 그쵸. 되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센서가 사실은 더 뭔가 발달할 수 있는 어떠한 그 길이 오히려 더 차단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몸은 너무나 스마트해서 뭔가가 하나가 차단이 되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뭔가가 또 더 개발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왼손에서 오른손을 못 쓰면 왼손이 또 오른손의 역할을 해주듯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아직 저도 뭐 증명된 건 아니지만 너무나 우리가 인지적인 공감에 몰입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정말 온몸이 느낄 수 있는, 저희는 이걸 전인적인 공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좀 덜 발달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CIT 같은 경우에는 인지적 공감보다는 전인적인 공감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봉코치님도 슬퍼요. 저의 슬픔이 알아차린 게 아니라 그냥 그 슬픔이 우리 봉코치님한테 전달이 되고 그 슬픔을 감정을 느꼈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제일 처음 반응할까요? 슬픔은 저는 그죠? 눈물이 많아서. 맞아요. 제가 봉코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봉코치님의 얼굴에서 눈물이 그렁그렁그렁 하거나 이 표정에서 봉코치님이 나를 공감하고 있구나는 말씀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것을 하지 않아도 저는 내가 공감받고 있어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공감을 표현하지? 어떻게 공감을 하지?에 앞서서 내가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센서가 지금 살아있느냐 아니면 지금 많이 묻어있느냐 이것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희망적이네요. 감정의 센서가 없지는 않은 거네요. 우리 모두는 사실 다 타고났는데 타고나요. 무뎌져 있을 맞아요. 뿐이다. 그러니까 이 감정의 센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원초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생존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감정의 센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면 감정의 센서는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감정의 센서가 얼마나 지금 그죠? ING 중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전인적인 공감이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이제 3CG의 코칭 철학에 보면 네, 우리는 전인적인 온전한 그쵸. 인간이다라는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저희가 생각해보면 진짜 공감을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라면서 스케일이나 알아차리는 거 표현하는 거에만 네. 사실은 많은 교육들이 집중돼 있고 음. 그것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 영코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이거를 표현하기 이전에 사실 표현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 네. 센서가 우리는 참 많이 무뎌져 있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평소에 내가 나의 삶에서 그 감정을 얼마나 느끼고 있고 또 그 감정을 또 내가 얼마나 많이 표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뭐 기업에 가서 임원분들 코칭하면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네, 그러면 딱 한마디 좋아요. 좋습니다. 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지적 공감도 어느 정도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전인적이다라고 하는 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많이 표현할수록 그 말이 또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력이 풍부하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센서가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중요한데 거기에 앞서서 사실은 이 감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원초적인 거고 되게 직관적인 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하고 이러기보다도 몸으로 느끼는 것이 우선시 됐을 때 훨씬 더 활성화가 되는 거죠. 몸으로 느끼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이 무뎌진 센서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그 섬세하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네. 일단은 내 감정을 자꾸 느끼고 근데 이게 왜냐면 감정은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업 앤 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는 감정이 요동치고 있는데 그것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막 뭔가 에너지 내가 지금 일을 하면서 내가 에너지가 오르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고 네, 슬프면 슬프고 근데 그걸 또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평상시에.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뭔가 트레이닝을 받거나 워크숍을 가게 되는 거죠. 교육을 받거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사실은 머리로 학습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센서를 활성화시키는 몸을 움직이고 그러한 어떤 자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몸을 움직이고 이게 자극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까지 접해본 공감과 관련된 책 아니 공감과 관련된 어떤 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앉아서 글로 배우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아니면 말로 표현하거나. 네. 네. 그래서 가장 저는 원초적인 거는 우리가 음악이 흘러요. 음악이 흐르면 음악을 듣잖아요. 그러면 어떤가요? 신나는 음악이 나와요. 그럼 몸이 어떻게? 들썩들썩 몸이 들썩. 네, 반응하죠.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너지는 이 주파수고 이 주파수를 통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음악이 나와. 네, 그죠? 근데 음악이 신나는 음악이 됐을 때 나의 몸 동작과 그죠? 몸이 들썩임과 슬픈 음악이 났을 때 나의 몸의 그죠? 상태가 되게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런 것부터 우리가 이제 느껴보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 뭐 댄스 쪽이나 아니면 음악 감상실, 근데 음악 감상실에 가서 막 이렇게 몸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를 하면 좋은데 사실 그거를 또 꾸준히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또 한꺼번에 그럼 몸만 움직이면 되냐? 그런 건 아니죠. 네, 또 뭔가 자극을 또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정말 어떠한 영상을 봤을 때 내가 그 슬픈 영상과 긴장감과 또 막 되게 즐거운 영상과 재밌는 영상과 되게 설레는 이런 거를 봤을 때 내가 그 느낌을 느끼고 그걸 표현하는 거죠. 네. 네. 제가 저희 영코치님이랑 2016년인가요? 그게 17년인가 방콕에서 아시아 태평양 코치 얼라이언스 에이펙 컨퍼런스 코칭 컨퍼런스 갔을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정말 다양한 그 주제의 세션들이 많이 열렸는데 그 중에 댄스, 네. 탱고를 주제로 한 것도 맞아요. 있었고, 네. 그룹 뭐죠? 음. 군무, 네, 군무와 관련된 그 세션도 있었고, 네. 뭐 요가 네. 관련된 세션, 되게 몸으로 음악과 관련된 세션도 있었어요 그때. 네, 네. 그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왜 코칭 네.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예술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음. 많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 그런 이유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그 인간은 전인적인 온전한 인간이다. 전인적인 온전한 인간. 네. 존재이다라고 했을 때 이 전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우리가 이 문화생활을 하고 감상을 하느냐. 결국에는 머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즉 머릿속에도 물론 감정이 다 있지만 그러니까 인지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의 존재로 있을 때는 이 모든 게 다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치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결국에는 이 온전함,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제가 사실은 그때도 같이 갔지만 제가 그 전에 2006년도, 7년도인가에 제가 ICF 컨퍼런스 갔을 때 연극 그 세션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연극 세션을 제가 참가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코치들한테는 이러한 트레이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마스터풀 코치들을 이력을 봤을 때 연극 출신, 연극을 했던 분들, 그죠? 왜냐? 연극을 한다 했을 때 처음에 트레이닝이 뭐냐고 봤더니 관찰이래요. 관찰이고 그 관찰한 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감각을 되게 섬세하게 만드는 거죠.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광고 같아가지고 할까 말까 계속 망설였는데 지금 말씀을 꺼내주셔서 그래서 영코치님이 저희 CIT에 이제 그 연극 그를 이제 접목한 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만드셨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물론 저도 같이 계속 저도 수강했고 옆에서 지켜봤지만 그런 이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오래전부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대 그때부터 만들고 싶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몸을 움직이고 이 센서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잉으로 한 게 이제 댄싱이라고 댄싱, 센싱, 플레잉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댄싱은 되게 인간에 있어서 원초적인 거거든요. 근데 댄싱 그러면 뭔가가 막 근데 그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몸을 움직여서 이제는 무빙이래. 그냥 몸을 움직이는데 이게 혼자서 음악을 들으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과 왜 우리가 군무가 있잖아요. 왜 우리 아이돌이 다 군무를 치? 이게 왜 파워풀하느냐? 이 군무는요, 많은 에너지들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됐을 때 그 파워가 엄청 센 거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방콕 컨퍼런스 갔을 때 저희 같이 그 군무 세션 들었잖아요. 이 군무가 완성돼서 저희가 그 전 세계 코치들이 다 함께 딱 그 했을 때 그 기분을 희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게 내가 그냥 같이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뭐 이런 댄서의 수준이 아니야. 그냥 함께 뭔가 호흡을 맞춘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공감을 해주느냐라고 했을 때 공감은요. 그 감정이 서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왜 공감이 협업에서도 중요하냐. 결국에는 같이 호흡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같이 함께 군무를 만드는 이 작업.
네,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춤 자체는 거의 유치원 율동 수준입니다. 율동 네. 수준이에요. 하지만 네. 그것을 같이 이게 무슨 이 네, 동작이 맞아요. 뭔가를 의미하고 이걸 같이 맞춰 나가고 이러는 이 과정에서 서로의 연결됨 그리고 그 감정들을 내 몸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재밌고 맞아요. 저는 코치님들한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사실 컨텐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기적으로 한 번씩 오셔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센서가 조금은 또 삶에 삶을 살다 보면 무뎌져 있는 거를 다시 좀 활성화시키고 싶을 때 한 번 오셔라. 그래서 같이 함께 몸도 움직여보고 또 어떤 그 장면들을 보면서 그걸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 서로의 또 피드백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장면 나는 이렇게 표현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표현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관찰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센서를 높이는 좀 활성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또 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어떤 감정들을 되게 안전지대에서 표현해 보면서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센서가 무뎌 있다라는 거는 되게 센서가 활동하는 바운더리가 되게 좁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죠?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넘어가야 사실은 내가 또 컨트롤도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가지 않으면 그게 어느 순간에 탁 터졌을 때 내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더 전인적인 공감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인식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공감해 줄까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어떻게 공감할 거냐 그러기 위해서 이 센서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오히려 좀 관심이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외부에 관심이 막 가 있어. 어떻게 하면 공감해 주지? 네.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하지? 잘 표현해. 1차적으로는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를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시작 중에 하나가 나의 감정을 되게 존중해 주는 거, 내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표현해 주는 거 이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코칭을 할 때도 고객들한테 용기를 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사실 그 전에 코치들 역시도 용기를 내는 게 필요한데 어떤 부분에선 참 그런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맞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코치가 갖고 있지 않으면 고객이 어떤 반응들을 캐치하는데 그건 역시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아차리기 어렵고 어렵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리소스들을 코치가 갖고 있고 그 안에 내가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나는 너무 무뎌요. 뭐 이러신 분도 계세요. 뭐 현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센서가 없지는 않다라는 거.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그 센서를 내가 얼마만큼 활성화시킬 거냐는 나의 선택인 거죠. 그렇죠. 네. 뭐 잉 프로그램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댄싱만 있을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거의 무빙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 센싱과 플레잉이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조금 더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센서를 깨우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고민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코치님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부의 세계 보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서 재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뭔가를 봤을 때 그 슬픔을 느낄 수 있고, 화가 나면 분노를 느낄 수 있고, 그게 내가 느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저희가 되게 막 스릴이 넘치는 하여튼 그런 어떤 한 장면을 보여드려요. 동물의 세계에서 나오는 막 이런 거. 근데 정말 막 그걸 보고 있으면 막 이게 쫄깃쫄깃해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뭐 남자들 세계에서는 이건 뭐 별로 유도 아니에요. 뭐 약간 이런 것에 내가 좀 더 막 담담해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자랑스럽게 프라이드를 가지시는 분인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그거를 그렇게 느끼면 상대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그것이 무서워서 내가 막 두려움에 차서 이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느끼고 그다음에 내가 넥스트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른 거예요. 예. 근데 그 일단 느낄 수 있느냐인데 그거는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평상시에 뭔가 저는 작품을 보는 거, 우리가 감상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네. 예, 좋은 작품을 봤을 때, 또 좋은 글을 읽었을 때, 또 좋은 영화를 봤을 때, 우리 영화 많이 보잖아요. 그럼 영화를 봤을 때, 예, 그냥 되게 편안하게 그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트레이닝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레잉이라는 건 되게 종합 예술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무대 위에서 내가 만약에 어떠한 그 수녀의 역할을 해야 된다면 거기가 거짓으로 수녀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수녀가 돼서 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무대 위에서 내가 온전히 진정성 있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플레잉이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그냥 되게 재밌게 창작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되게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이면 굳이 이런 데 와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운더리를 넘어야 된다. 그 바운더리를 되게 위험한 공간이 아니라 세이프한 공간에서 넘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결국에는 이런 트레이닝과 워크숍이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꼭 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런 연극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내가 진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좀 삶의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나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나를 위한 투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도 적당을 못 찾으시면 저희 CIT의 잉 프로그램에 와주시면 근데 이렇게 봉고님이 너무 대놓고 홍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어때요? 제가 너무 추천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이미 나 살짝 들었잖아요. 나 살짝 지금 이 수위 조절을 해야 되나 막 이 생각하고 아니 있어요. 뭐 저희 네이버 유튜브 다 얘기하는데 뭐 이거는 얘기 못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우리나라의 그 흔하지 않은 코칭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재밌게 들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저 진짜 거기 보면은요 평소에 봐왔던 그 맞아요. 코치님들의 모습이 아닌. 맞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역량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표현을 안 하세요. 오히려 코칭할 때는 더 정제된 모습으로 그렇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되게 인위적인 코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치들은 그때 제가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모션 팟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코칭에 딱 갔을 때 고객이 분노야? 그럼 분노를 내가 꺼낼 수 있어야 되고, 설레임이야? 그럼 설레임을 꺼낼 수 있어야 되고, 뭔가 망설임이야? 그럼 망설임. 그러니까 이 이모션 팟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코치들의 이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야 되는, 바운더리가 되게 넓어야 되는 거죠. 근데 코치님들이 너무 오히려 코칭 장면에 그래서는 너무 리밋 제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듣다 보니 제가 이제 뭐랄까요? 이거 나 그래도 좀 코칭 잘했네? 라거나 고객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코칭들을 돌이켜보면 몸을 사용하게 했던 코칭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일어나서 뭐 그 고객 같은 경우 한 발짝 이렇게 내딛어 보라는 그런 키워드가 나와가지고 우리 한 발짝 정말 내딛어 볼까요? 일어나서 그래서 그렇게 몸을 움직였을 때 느꼈던 것들이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거나 했던 경우들이 새삼 또 떠오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고객도 결국에는 본인이 평소에 있던 그 바운더리를 넘는 경험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우리가 시작은 공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공감은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누구를 공감해 줄까? 되게 좋은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공감을 잘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나 스스로를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되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박정희의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오늘은 공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감을 잘할 수 있는지, 요즘 왜 이렇게 공감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빠지면 아쉽죠? 영코치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코칭살롱의 마담 영코치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심쿵 질문으로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코치와 본코치는 여러분의 관심을 먹고 삽니다. 예, 공감되셨다면 오늘도 팟캐스트 코칭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한 가지 소식은요. 저희가 유튜브에도 네, 이 오디오로만 방송이 됐던 것들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팟빵으로 들으시는 게 불편하셨던 분들은 이제 저희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이제 화면은 저희 얼굴은 아니고요. 네. 네, 유튜브로도 1회부터 지금 차근차근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코칭살롱의 마담 영코치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오늘의 심쿵 질문.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얼마나 공감해주고 있나요?